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음성 인식 기술이 환자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만큼 중요한 요즘 시대에 한글을 무시했던 미국의 대형 병원이 많은 환자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한글일수 많은 환자를 위기에서 구했다고 하는데 이번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토끼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로버트 엘리엇 박사입니다. 뉴욕 메이오 병원의 AI 음성 기록 시스템 책임자로 MIT에서 인공지능과 의료정보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제가 개발한 의료 AI 시스템은 미국의 200개 이상 병원에서 사용 중이죠. 전국 의학 컨퍼런스에서는 제 강연장이 항상 만석입니다. 적어도 1년 전까지는 저는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였습니다. 메이오 병원은 미국에서 가장 명성 높은 병원 중 하나입니다. 120년 역사에 매년 전 세계에서 찾아온 100만 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하고 또한 세계 각국에서 의사들이 연수를 오는 곳이에요. 경쟁률이 하버드보다 높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죠. 저는 5년 전 이 명문 병원에 영입되어 의료 AI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임무를 맡았어요. 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하면서 동시에 기록을 남기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의료 과실의 절반 이상이 부정확한 기록에서 비롯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하지만 의사들이 환자를 볼 때마다 컴퓨터에 타이핑을 하거나 나중에 기억을 더듬어 기록을 작성하는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거나 왜곡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의사들은 진료 시간 절반을 기록, 작성에 쓴다고 해요. 환자를 보는 시간보다 서류 작업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의사의 말을 알아듣고 의무 기록으로 변환해주는 AI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2년 전 저는 중국의 메디스피치라는 회사의 음성인식 시스템을 우리 병원에 도입하기로 결정했어요. 실리콘밸리의 유명 스타트업 3곳과 독일 기업, 그리고 스탠포드에서 분사한 회사까지 총 5개 업체가 경쟁했죠.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중국 기업을 선택했습니다. 당시 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중국은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의 인구도 14억으로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었으니까요. 병원 경영진 앞에서 발표하던 날 메디스피치의 시연 영상을 보여주자 모두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환자와 의사의 대화를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자동으로 정리된 의무 기록을 생성하는 모습이 마술 같았거든요. 발표를 마치자 병원장이 직접 박수를 치며 말했죠. 엘리엇 박사 대단합니다. 이건 혁명이에요. 비용은 얼마든 들여도 좋습니다. 그렇게 3천만 달러짜리 계약이 체결되었어요. 그 자리에서 모두가 저를 영웅처럼 대했습니다. 제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어요.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양이 AI의 이론을 만들었다면 중국은 그것을 완성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과서적인 접근에 갇혀 있지만 중국은 실용적입니다. 미국 의료계가 살아남으려면 중국의 속도를 따라잡아야 해요. 이 발언은 의료계에 파문을 일으켰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시스템 설치 초기 3개월은 꿈 같았습니다. 테스트 환경에서 메디스피치는 95% 이상의 정확도를 보여주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죠. 저는 병원 뉴스레터에 자랑스럽게 실렸습니다. 메이오 병원이 세계 최첨단 AI 시스템을 도입했다고요. 주변 병원들은 부러움의 시선을 보냈고 의료 잡지들은 저에 대한 특집 기사를 실었어요. 시스템 정식 출시 행사에서는 샴페인을 터뜨리며 축하했어요. 당시 저는 제 결정이 역사를 바꿀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임상 환경에서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문제들이었어요. 가끔 단어를 못 알아듣거나 의학 용어를 혼동하는 정도였죠. 시스템 적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는 커졌어요.
시스템은 병원의 소음 환경에서 심각한 인식장애를 보였습니다. 응급실에서는 말 그대로 쓸모가 없었어요. 의사들의 불만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아과 과장인 마이클 박사는 이 시스템 때문에 일이 2배로 늘었다며 이제 환자를 보면서 말도 해야 하고 시스템이 제대로 기록했는지 확인하는 일까지 해야 합니다라고 불만을 터뜨렸어요. 다른 과 의사들도 잘못된 기록으로 환자들이 소송을 걸어올 거라며 매일 저에게 항해 메일을 보내왔어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다양한 억양을 가진 환자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메이오 병원은 전 세계에서 환자들이 오는 곳이에요. 히스패닉 억양, 인도 억양, 중동 억양, 동유럽 억양을 가진 환자들이 많죠. 메디스피치 시스템은 표준 미국식 영어 외에는 거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제 조사에 따르면 히스패닉 환자의 경우 정확도가 40%에 불과했어요. 이건 재앙이었습니다. 병원은 급기야 2파로 나누어져 매일 다투기 시작했어요. 한쪽은 시스템을 계속 써보자고 하고 다른 쪽은 당장 제거하자고 했죠. 저는 매일 아침 공포스러운 통계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시스템 사용률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었어요. 의사 중 절반 이상이 시스템을 꺼놓거나 무시하기 시작했죠. 심지어 몇몇 의사들은 비밀리에 예전 방식으로 돌아갔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저는 제 커리어가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불안감에 시달렸어요. 한 달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신경과 의사 토마스 박사가 심각한 의료사고를 보고했어요. 환자가 특정 약물에 알레르기가 있다고 말했는데 시스템이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기록에 누락되었죠. 다행히 마지막 순간에 간호사가 발견해 큰 사고는 막았지만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이 병원 내에 퍼지자 의사들은 집단 항의를 시작했어요. 메일로 병원장에게 당장 시스템을 철수시키라는 요구가 쏟아졌죠. 저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메디스피치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지만 그들의 태도는 냉담했어요. 본사에서 엔지니어 2명을 파견했지만 그들은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며 사용자 훈련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추가 학습 데이터를 위해 50만 달러가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까지 했죠. 제 자존심은 심하게 상처를 입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추가 비용을 승인받기 위해 경영진을 찾아갔죠.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병원장은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엘리엇 박사, 처음에 당신이 말한 것과 현실이 너무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3천만 달러를 투자했고 결과는 참담하네요. 우리가 이 손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6개월이 지났을 때 문제의 근본 원인이 명확해졌습니다. 메디스피치의 AI 모델이 중국어를 기반으로 설계되었다는 게 핵심이었어요. 중국어는 한자라는 표의 문자를 사용합니다. 각 글자가 하나의 의미를 가지는 시스템으로 성조 언어라서 같은 발음이라도 음의 높낮이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런 중국어의 특성이 AI 모델의 설계에 깊이 영향을 미쳤고 그것이 영어와 같은 다른 언어 체계에는 적합하지 않았던 겁니다. 저희 팀은 다시 한번 분석을 시작했어요. 메디스피치의 모델은 단어 단위가 아니라 음절 단위로 인식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중국어에서는 이게 합리적이지만 영어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돼요. 게다가 그들의 음성 인식 시스템은 성조를 중요하게 여겨서 영어의 강세 패턴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죠. 우리가 아무리 시스템을 조정해도 근본적인 설계 철학이 달랐기 때문에 성능 향상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제 회사의 모든 책임이 저에게 쏠리고 있었어요. 병원 내에서 명망있던 저의 평판은 바닥으로 추락했고 사람들은 더 이상 저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10여 년 동안 쌓아온 저의 커리어가 단 6개월 만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즈음 국제의료기술 세미나가 보스턴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이미 메이오 병원의 인공지능 성공 사례를 발표하기로 결정되어 있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의료 인공지능 미래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의료 AI의 잠재력에 대해 말하고 동시에 현재 기술의 한계도 솔직히 언급했어요. 물론 메이어 병원의 시스템 실패를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충분히 암시적이었죠. 발표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되었을 때 마지막 줄에 앉아있던 아시아계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질문은 간단했습니다. 혹시 한국의 한글 기반 음성 기술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제 발표 내용과 전혀 관련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의 기술이라니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질문을 무시하고 싶었습니다. 이미 중국 기술로 큰 코 다친 마당에 또 다른 아시아 국가의 기술을 시도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저는 공손하게 답변했습니다. 아니요. 한국의 기술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도입했고 지금 안정화 단계에 있어요.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그렇게 넘어가려 했는데 사회자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분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언어병리학 수석 고문이신 김 박사님이십니다. 저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급히 자세를 바로잡고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김 박사님,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의 기술에 대해서는 자세히 검토하지 못했네요.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회사가 있으신가요? 김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한소리 메디텍이라는 스타트업을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유럽의 몇몇 병원에서 이미 시범 사용 중이고 결과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한글은 구조적으로 음성인식 AI의 이상적인 문자 체계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회의적이었습니다. 또 다른 과대 광고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세미나가 끝난 후 김 박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엘리엇 박사님, 메이오 병원의 상황이 어렵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한소리 메디텍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저는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 병원 문제를 알고 있는 거지? 의료계는 생각보다 좁은 세상이었나 봅니다. 체면상 친절하게 대응하며 감사하다고 말했지만 솔직히 별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호텔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을 때 이메일 알림이 울렸습니다. 김 박사가 약속대로 자료를 보내왔어요. 호기심에 열어보았습니다. 메일에는 간단한 소개글과 함께 몇 개의 링크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유럽 병원들의 사례 연구였어요. 노르웨이의 오슬로 대학병원과 독일의 샤리테 병원에서 한소리 메디텍의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결과였죠. 사례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며 저는 점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정확도 97% 다양한 언어와 억양 인식 소음 환경에서도 안정적 성능 이런 수치가 정말 가능한 걸까요? 그 다음으로 본 것은 실제 시연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다양한 환경에서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있었어요. 응급실처럼 소음이 많은 환경과 다양한 억양을 가진 의사와 환자들의 대화, 심지어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섞인 소압과 환경까지 모든 상황에서 놀라운 정확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한소리 메디텍에 화상회의를 하고 싶다고 이메일을 보냈어요. 생각보다 빠르게 답장이 왔어요. 이준혁 대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이메일을 받고 무척 기뻐하는 것 같았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준혁 대표와의 화상회의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직원은 20명 정도의 작은 스타트업이지만 한글 기반 음성 인식 기술에는 자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했어요. 우리 병원은 현재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말 좋은 해결책이 필요해요.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이준혁은 즉시 실시간 시연을 제안했습니다. 말보다는 직접 보여드리는 게 빠를 것 같네요. 그의 화면이 병원 환경을 보여주는 영상으로 전환되었어요. 그것은 한국의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시끄러운 배경음, 의사와 간호사들의 빠른 대화,
환자들의 신음소리까지 실제 응급실과 다름없었어요. 이준혁이 화면 한쪽에 텍스트 창을 띄웠습니다. 이제 시스템의 음성인식 결과가 실시간으로 나타날 거예요. 영상 속 의사가 빠른 속도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는 45세 남성으로 흉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있음. 그리고 트로포닌 수치 상승, 급성 심근경색 의심됨. 놀랍게도 시스템은 이런 복잡한 의학 용어들을 완벽하게 인식했어요. 제니퍼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와, 정확도가 100%네요. 이준혁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응급실 환경에서도 의학 용어 인식률은 평균 98%예요. 다음으로 다양한 억양 테스트가 이어졌습니다. 히스패닉 억양, 인도 억양 등 다양한 억양을 가진 의사와 환자들의 대화를 보여주었어요. 모든 경우에 놀라운 정확도를 보여주었죠. 특히 메디스피치가 가장 취약했던 히스패닉 억양에서도 95% 이상의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저와 팀원들은 점점 흥분되기 시작했어요. 우리 의사들의 음성을 인식할 수 있는지 마지막 테스트가 필요했습니다. 이준혁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제니퍼가 녹음해둔 오디오 파일을 재생했어요. 특히 중국 기술이 처리하지 못했던 까다로운 케이스들이었습니다. 중국 기술과 달리 한소리 메디텍은 여러 명이 동시에 말을 하고 소음이 있는 환경에서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었어요. 어떻게 이런 정확도가 가능한 건가요? 중국의 시스템은 훨씬 더 많은 데이터로 학습했는데도 이런 성능을 내지 못해요. 저는 진심으로 궁금했습니다. 이준혁은 자신 있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비결은 바로 한글에 있습니다. 한글은 원래 기계가 알아듣기 쉽게 설계된 문자입니다. 물론 500년 전에 만들어졌을 때는 AI를 생각한 것은 아니었지만요. 제가 의아한 표정을 짓자 이준혁은 한글의 구조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준혁은 먼저 한글 창제 과정부터 설명했어요. 한글은 1443년 세종대왕이 만든 문자로 과학적 원리에 기반해 설계되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는 중국 한자를 사용했는데 너무 복잡해서 대다수 백성들이 글을 배우기 어려웠대요. 세종대왕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기 위해 당시 최고 학자들과 함께 8년간 연구했다고 합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한글의 자음이 실제 발음할 때의 입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거였어요. 이준혁은 화면에 한글 자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을 다문 모양을 본떴다는 거예요.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철학적 개념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런 체계적인 구조 덕분에 AI가 음성 패턴을 훨씬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학습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준혁이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중국어는 성조에 따라 같은 발음이라도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고 글자 수가 수천 개에 달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학습하는데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죠. 이에 비해 한글은 자음 14개 모음 10개라는 제한된 요소로 모든 소리를 조합해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것도 발음과 철자가 거의 100% 일치합니다. 이런 구조적 효율성이 AI 학습에 엄청난 이점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준혁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어와 중국어를 비교해 보여드릴게요. 같은 양의 데이터를 학습했을 때 중국어는 82%, 영어는 87%지만 한글 기반 모델은 94%의 정확도를 보입니다. 더 적은 데이터로 더 높은 성능을 낸 것이죠. 이건 단순히 한국어만 잘 인식한다는 게 아니라 한글의 체계적 구조를 AI 모델의 기본 설계에 적용해서 모든 언어를 더 효율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준혁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흥미를 느꼈어요. 한글은 마치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처럼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구조를 가진 문자라는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제니퍼가 물었어요. 그럼 여러분의 AI는
한글 원리를 다른 언어 인식에도 적용한 건가요? 이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우리는 한글의 모듈식 구조를 기본 설계에 적용했어요. 모든 언어의 발음을 한글의 자모 시스템처럼 분해하고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도 한국어만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화상 회의가 끝나고 저희 팀은 즉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흥분한 상태였어요. 마이클은 처음으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이건 정말 혁명적인데요. 제니퍼도 동의했어요. 데이터 효율성이 놀랍습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의 끝에 모두가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기술을 시범적으로 도입해봐야 한다는 거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병원장 앤더슨 박사를 찾아갔습니다. 이미 신뢰를 잃은 상황이어서 쉽지 않았지만 병원과 환자를 살려야 했어요. 들어가자 병원장의 표정은 냉담했어요. 저는 어젯밤의 발견에 대해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한글의 구조적 그리고 우수성 유럽 병원들의 성공 사례까지요. 처음에는 회의적인 표정이었지만 영상 자료를 보여드리자 관심을 보이셨어요. 그러나 앤더슨 병원장은 우리는 이미 메디스피치에 3천만 달러를 투자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아시아 기업의 기술을 시도하자는 것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환자들을 살려야죠. 작은 규모로 시범 운영만 해보자는 겁니다. 비용은 50만 달러면 충분해요. 만약 효과가 없다면 그대로 중단하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효과가 있다면 더 많은 환자를 살릴 수 있어요. 우리의 신뢰도와 수백만 달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앤더슨 박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좋아요. 1개월 시범 운영을 승인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스템 설치는 예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일주일 만에 내과 외래와 응급실 일부의 시스템이 구축되었어요. 한소리 메디텍에서 엔지니어 2명이 직접 뉴욕으로 날아와 설치를 도왔죠. 기존 병원 시스템과의 통합도 놀라울 정도로 매끄러웠습니다. 의사들에게 간단한 사용법을 교육한 후 시범 운영이 시작되었어요. 첫 주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긴장된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스템마저 실패하면 정말로 제 커리어는 끝장날 거였으니까요. 첫날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별다른 피드백이 없었어요. 좋은 신호일까요? 아니면 아직 사용을 안 하는 걸까요? 저는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이메일을 새로 고침했습니다. 둘째 날도 조용했어요. 세 번째 날 아침 내과 과장 마이클 박사에게서 첫 피드백이 왔습니다. 엘리엇 이 시스템 정말 괜찮아요. 어제 소음이 심한 응급실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그날 오후 다른 의사들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넷째 날이 되자 병원 복도에서 제가 지나갈 때 의사들이 웃으며 인사를 건넸어요. 엘리엇 박사, 새 시스템 정말 좋네요. 기록 때문에 머리 아플 일이 없어졌어요. 가장 극적인 사례는 응급실에서 일어났습니다. 80대의 러시아 출신 할머니가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심한 복통을 호소하는 상황이었죠. 할머니는 6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 왔지만 여전히 강한 러시아 억양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의사들이 할머니의 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소리 메디텍 시스템은 할머니의 말을 거의 완벽하게 알아들었어요. 할머니께서 약 알레르기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중국 시스템이었다면 절대 인식하지 못했을 내용이었습니다. 덕분에 의사는 적절한 약물을 처방할 수 있었죠. 할머니의 딸이 저에게 직접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엘리엇 박사님, 우리 어머니가 60년 동안 미국에 살면서 처음으로 기계가 자기 말을 알아들었다고 기뻐하세요. 항상 발음 때문에 무시당한다고 느끼셨는데 이제야 존중받는 느낌이 든대요. 그 말을 들으며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기술이 단순히 효율성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까지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걸 실감하는 순간이었어요. 바로 한글이 그걸 가능하게 했습니다. 2주 차에 저희는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기록 오류율이 이전보다 73% 감소했고, 의사들의 진료 시간은 평균 28% 단축되었습니다. 의사들이 컴퓨터 타이핑이나 나중에 기록을 작성하는 데 쓰던 시간이 크게 줄어든 거죠. 이로 인해 하루에 볼 수 있는 환자 수가 증가했어요. 게다가 의료사고 위험성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잘못된 기록으로 인한 오진이나 약물 부작용 사례가 눈에 띄게 감소했어요. 게다가 의료사고 위험성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잘못된 기록으로 인한 오진이나 약물 부작용 사례가 눈에 띄게 감소했어요. 특히 인상적인 사례는 신경과에서 있었습니다. 뇌졸중 의심 환자가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 환자는 말이 약간 어눌했어요. 과거에는 이런 미묘한 언어 장애를 기록하기 어려웠지만 한소리 메디텍 시스템은 환자의 말 속도와 발음 패턴을 정확히 기록했습니다. 이 데이터가 신경과 의사의 진단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어요. 말 그대로 생명을 구한 케이스였죠. 시범 운영 한 달이 되기도 전에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소리 메디텍의 시스템이 우리 병원을 바꾸고 있었어요. 의사들은 더 이상 기록에 신경 쓰지 않고 환자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자들은 의사가 계속 컴퓨터 화면을 보는 대신 자신을 바라보며 이야기하는 것에 만족했어요. 간호사들도 더 정확한 의무 기록 덕분에 업무 효율이 향상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병원 전체가 활기를 되찾고 있었어요. 실제로 한소리 메디텍 시스템은 메이오 클리닉의 효율성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진료시간 단축과 잠재적 의료사고 비용 절감액은 연간 수천만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되었습니다. 게다가 환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결국 이사회는 병원 전체에 한글을 기반으로 한 한소리 메디텍 시스템을 확대 도입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저희 병원 클리닉이 한국 기술을 전면 도입했다는 소식은 의료계에 폭탄과 같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CNN은 한국의 문자가 미국 의료기술을 바꾸다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내보냈어요. 저는 인터뷰를 통해 한글의 위대함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너무 늦게 알아봤어요. 가장 과학적인 문자는 이미 500년 전에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최첨단 기술을 찾아 헤매는 동안 그 해답은 15세기 조선시대 세종대왕의 해안 속에 있었던 거죠. 또한 뉴욕타임즈는 세종대왕의 한글이 현대의학을 혁신하다라는 제목의 심층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기사에서는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그것이 AI 기술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상세히 다루었어요. 특히 제가 한 말이 많이 인용되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소리와 의미를 완벽히 연결하는 과학적 시스템이에요.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 체계라고 할 수 있죠. 유럽이 인쇄술을 개발하던 시기에 한국에서는 이미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쉽게 글을 배울 수 있도록 한글을 만드셨는데 600년이 지난 지금 한글이 첨단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이 되었다는 점에서 외신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저는 미국 의료계에 한글 기반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대사가 되었습니다. 수십 개의 주요 병원들이 한소리 메디텍의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존스 홉킨스, 클리블랜드 클리닉,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등 미국의 유수 의료기관들이 빠르게 시스템을 채택했습니다. 의료 기록 오류로 인한 사망자가 미국에서만 연간 수만 명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기술은 문자 그대로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는 셈이에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이 모든 변화를 되돌아보며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중국 시스템의 한계를 발견하지 않았다면
한글의 우수성을 알게 되지 못했을 테니까요. 옛 조상들의 지혜가 현대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다는 사실.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교훈이었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닌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며 미래를 열어줄 열쇠입니다. 세종대왕의 한글이 21세기 의료 현장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글의 위대함은 기술이 아무리 발달한 지금에도 인공지능과 견주어도 그 뛰어남이 감춰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글과 대한민국의 모든 영광을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